저는 지금 은행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건 30년간 매달 빼먹지 않고 넣어온 적금 통장이었어요. 아들 진우가 제게 무릎을 꿇고 울며 사정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카페 사업 기회가 생겼는데 자금이 모자라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르겠어요. 40살이 된 아들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청하다니.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우리 진우가 처음으로 사업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은행원이 적금 해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3억 2천만 원 맞으시죠? 정말 오랫동안 성실하게 넣으셨네요. 그래요. 30년이었습니다. 제가 35살 남편과 이혼하고 진우를 혼자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그때부터 시작된 적금이었어요. 가끔 생활비가 부족해서 라면만 먹는 날이 있어도 적금만큼은 반드시 넣었죠. 진우가 어렸을 때 종종 물어보곤 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돈을 모아요? 나중에 엄마가 나이 들어서 너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모으는 거야. 그때 진우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었죠. 엄마는 절대 짐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엄마 모실 거예요. 그 말을 믿고 30년을 버텨온 거였습니다. 적금을 해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우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꼭 성공해서 2배로 갚아드릴게요. 괜찮다. 진우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네가 잘 써서 성공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간절한 표정이었거든요. 홍대 쪽에 정말 좋은 자리가 나왔어요. 임대료는 월 300만 원인데 권리금이랑 인테리어비까지 해서 3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있자니 정말 그럴듯했어요. 진우는 대학 졸업 후 줄곧 회사만 다녔는데 사업에 대한 꿈이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엄마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이 아들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된다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잠들기 전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진우가 돈을 받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긴장해서 그런가 했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뭔가 불안해. 그래도 금방 마음을 다잡았죠. 아들을 믿어야지 뭘 의심하고 있는 거야. 진우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한 번 안 하는 아이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30년간 모은 그 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져버릴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게 시작에 불과할 거라는 것도. 다음 날 아침 진우가 일찍 나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계약 진행할게요. 며칠 후에 카페 보여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 반, 불안한 반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설렘이 더 컸어요. 이제 우리 진우도 사장이 되는구나.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저는 적금 통장을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하지만 그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진짜 고생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였거든요. 돈을 빌려준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진우에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먼저 연락해야만 통화가 됐죠. 여보세요. 진우야? 아,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서 잠깐만 통화할게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였어요. 사업 준비가 그렇게 바쁜 건가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에 대견스럽기도 했어요. 카페 계약은 잘 됐니? 네, 잘 진행되고 있어요. 엄마, 저 정말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통화는 늘 3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사업 초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진훈의 집에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 수진이 얼굴도 보고 싶고 카페 준비 상황도 궁금했거든요. 현관벨을 눌렀는데 한참 뒤에야 수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평소 밝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화장기도 없었고 눈가가 푸석푸석했죠. 오랜만에 너희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 진우는? 아, 진우는 사업 관련 미팅 나갔어요. 거실로 들어가는데 뭔가 어수선했어요. 평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 아니었거든요.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수진이는 계속 그것들을 급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뭐 하는 서류니? 아, 그냥 진우 사업 관련 서류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죠. 뭔가 이상해. 카페는 언제쯤 오픈하니? 진우한테 물어봐도 바쁘다고만 하고 자세한 얘기를 안 해주네. 그게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준비 단계라서. 수진이가 말을 흐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피했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슬쩍 봤습니다. 카페 사업과 관련된 서류라고 했는데 제가 본 건 전혀 다른 것들이었어요. 대출 관련 서류, 연체 고지서 같은 것들이 보였거든요. 왜 이런 게 있지? 수진이가 다시 나오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어요. 수진아, 진우가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니? 네, 괜찮아요. 그냥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사업 준비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머님, 차 한 잔 드실까요? 수진이는 또 화제를 돌렸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며느리를 너무 몰아붙일 수는 없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진우의 태도도 이상하고 수진이의 반응도 어색했고 특히 그 서류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3개월째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진우에게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진우야, 엄마가 카페 예정지 한번 보고 싶다. 같이 가자. 엄마, 아직 공사 중이라서 보여드릴 게 없어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공사 중이라도 괜찮다. 엄마도 궁금하잖아. 정말 위험해요. 나중에 완공되면 그때 모셔다 드릴게요. 진우는 끝까지 만나기를 거부했어요. 전화 너머로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왜 이렇게 피하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30년간 키운 아들이니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진우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쪽에서는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그냥 사업 초기라서 바쁜 거겠지. 성공하려면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며 지냈어요. 하지만 불안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진우 회사 근처를 지나게 돼서 깜짝 들러봤어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 보고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려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진우가 한 달 전부터 출근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퇴사하신다고 하셔서 인수인계 끝나고 그만두셨는데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진우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진우는 분명 회의 때문에 바쁘다고 했는데 회사는 이미 그만뒀다고? 그럼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준 3억이 정말 카페 사업에 쓰이고 있는 게 맞나? 진우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우리 진우가 그럴 리 없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간 모은 돈이 혹시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너무 쉽게 믿어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죠. 내일 진우한테 연락해서 정확히 물어보자. 분명 오해일 거야. 그런데 그게 오해가 아니라는 걸,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그때까지도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돈이 정말 카페 사업에 쓰이고 있는 건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진우가 말했던 홍대 근처 카페 예정지 주소를 기억해 두었거든요. 그날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라도 진우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어떡하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진우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할 리가. 홍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진우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골목길을 헤매며 겨우 그 자리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이미 다른 가게가 성업 중이었습니다. 중국집이었어요. 사장님, 혹시 여기 카페가 들어올 예정이었나요? 카페요? 저희가 여기서 5년째 장사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제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혹시 최근에 임대, 계약 관련해서 누가 다녀간 적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저희 계약도 아직 2년이나 남았거든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진우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확실해진 거였어요. 3억이라는 거금이 대체 어디에 쓰인 건지, 진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부근의 부동산들을 몇 군데 더 돌아봤어요. 혹시 이 근처에 카페 창업하려는 젊은 남자분 아시나요? 김진우라고.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카페 관련 문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디를 가도 진우에 대한 정보는 없었어요. 마치 카페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을 너무 믿었나? 그날 저녁 저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오늘 홍대 갔다 왔다. 전화 너머로 진우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홍대요? 네가 말한 그 카페 자리 말이야. 거기 중국집이 5년째 하고 있더라.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진우가 뭐라고 대답할지 기다렸는데 한참 뒤에야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게 진우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라. 카페 사업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지? 엄마,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설명드릴게요. 지금 당장 집에 와서 설명해라. 엄마 돈이 대체 어디에 쓰인 건지 알아야겠다. 엄마, 30분 안에 와. 안 오면 엄마가 직접 찾아갈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진우가 정말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40분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진우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초췌했어요. 며칠 사이에 확연히 야윈 것 같았죠. 앉아라. 진우는 소파에 앉았지만 제 눈을 보지 못했어요. 계속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진우야, 엄마 돈이 어디에 갔는지 정확히 말해라. 엄마, 카페 사업은 거짓말이었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은 없었던 거 맞지? 진우가 고개를 떨굴 때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어요.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30년간 모은 돈을 그냥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거야? 엄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럼 설명해봐. 엄마 돈이 어디에 갔는지.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업 투자에 실패했어요. 무슨 사업? 지인이 소개해준 사업인데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뭔가 이상했어요. 말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해라. 무슨 사업이었는데? 그게 온라인 쇼핑몰 관련 사업이었는데 온라인 쇼핑몰? 아까는 카페라고 했잖아. 진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워서 카페 사업이라고 했어요. 부끄럽다고 거짓말을 해. 30년간 모은 엄마 돈으로. 엄마, 정말 죄송해요. 꼭 성공해서 갚겠다고 했는데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성공. 지금 내 상황이 성공이야? 회사도 그만두고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 복잡한 게 뭐야? 엄마는 명확하게 알아야겠어. 진우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추궁받는 것도 힘들고 추궁. 내 돈이 어디 갔는지 묻는 게 추궁이야?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뭘 해결한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가? 집에 가요. 야, 김진우. 아직 대화 안 끝났어? 엄마, 저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내일. 30년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내일? 하지만 진우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제가 소리쳤어요. 김진우, 당장 돌아와!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우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진우야, 엄마한테 와서 제대로 설명해라. 엄마가 화가 난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야. 연락해라. 하지만 진우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집에 가봐도 없고 수진이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했어요. 어머님, 진우가 집에도 안 들어와요. 뭐라고? 그럼 어디서 자는데? 저도 몰라요. 연락도 안 되고. 수진이도 많이 지쳐 보였어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때까지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진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 3억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진우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너무 믿기만 했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30년간 모은 돈이었고 무엇보다 진우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어. 그리고 진우를 찾겠어. 그렇게 다짐하며 더 큰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사라진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성인이 며칠 연락 안 되는 건 실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젊을 때 보험회사에서 일해서 이런저런 사람 찾는 일에 경험이 많았거든요. 영수가, 나 좀 도와줘. 전화를 받은 영숙이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래? 진우가 문제를 일으켰어. 그날 오후 영숙이가 집으로 왔어요. 20년 넘게 못 본 친구였는데 여전히 똑 부러지고 살림살이 깔끔한 모습이었죠. 순자야, 정확히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30년간 모은 적금을 빌려준 것, 카페 사업이 거짓말이었던 것, 진우가 도망쳐버린 것까지. 그 큰 돈을 그냥 믿고 줬어? 순자야, 그래도 너무 순진했잖아.
영숙이의 말이 따끔했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설마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어. 아들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영숙이는 수첩을 꺼내더니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진우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했다고 했어. 온라인 쇼핑몰? 그것도 좀 이상한데. 요즘 그런 사업으로 3억씩 잃을 일이 있나? 영숙이의 말을 들으니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진우가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요? 일단 진우 친구들부터 연락해보자. 혹시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영숙이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혼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니까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영숙이와 함께 진우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진우의 대학 동기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 어머니인데요. 혹시 진우 연락 안 닿았나요? 아, 안녕하세요. 진우요? 한 달 전쯤에 한 번 연락 왔었는데, 그 뒤로는 무슨 연락이었나요?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우가 친구들한테도 돈을 빌리려고 했다니. 혹시 빌려주셨나요? 아니요. 금액이 너무 커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무리라고 했어요. 500만 원? 진우가 대체 뭘 하려고 그런 큰 돈을 친구들한테까지 빌리려고 했을까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는데 비슷한 얘기들이었어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진우가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거였죠. 순자야, 이거 심각한데. 진우가 빚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영숙이의 말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빚이 있으면 왜 엄마한테 카페 사업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 아마 진짜 이유를 말하면 너한테 돈을 못 받을까봐 그랬겠지. 그럴듯한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진우가 그렇게 많은 빚을 진 이유가 뭘까요? 며칠 후 영숙이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순자야, 진우 직장 동료한테 연락해봤는데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무슨 얘기? 진우가 회사 그만두기 전에 자꾸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대. 업무 중에도. 휴대폰을? 그렇다니까. 그리고 화장실에서 전화 통화를 자주 했다고 해. 목소리가 다급했다던데. 뭔가 수상했어요. 진우가 회사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니. 그리고 마지막 출근 날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갔다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았어요. 진우에게 분명 큰 문제가 있었고 그걸 혼자 감당하려다가 결국 저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게 된 것 같았어요. 영수가, 우리 좀 더 파보자. 진우가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알아야겠어.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댁에 계신가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왜? 지금 바로 갈게요.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직접 가서 얘기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영수가, 수진이가 온다고 해.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나 봐. 며느리가 혹시 진우 소식이라도 있나? 1시간 후 수진이가 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죠. 어머님, 진우 오빠가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천천히 말해봐. 진우가 어떻게 됐니? 어머님,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진우 오빠가 사채를 썼나 봐요. 이자를 못 갚아서 그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요. 영숙이가 제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얼마나 빚을 진 건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소 5억은 넘을 것 같아요. 5억? 제가 준 3억보다도 더 많은 돈? 그리고 어머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라니? 이미 충분히 심각한 상황인데 뭐가 더 있다는 거죠? 진우 오빠가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도박! 진우가 도박을? 미쳐! 아주 정말! 온라인 도박이에요. 스포츠 베팅이랑 카지노. 몇 년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영숙이가 얼른 제 팔을 붙잡아줬어요. 순자야, 정신 차려. 도박? 우리 진우가 도박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아들이 도박에 빠져 있었다니. 그리고 제가 30년간 모은 돈까지 도박판에 날린 거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알았어요. 수진이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알았니? 한 달 전쯤부터 이상하다 싶었어요. 밤에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휴대폰만 보고. 그럼 수진이 너도 진우가 도박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네? 그런데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그때 말하지 않았니? 진우 오빠가 그만둔다고 했어요. 어머님께 걱정 끼쳐드리지 말자고.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 혼자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수진아, 진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겨서 도망 다니는 것 같아요. 영숙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순자야, 이거 정말 큰일이야. 사채업자들이 진우를 못 찾으면 가족한테 올 수도 있어. 제 온몸이 떨렸어요. 30년간 모은 돈을 잃은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수진이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이혼. 그건 안 된다, 수진아. 어머님, 저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매일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그날 밤 영숙이와 함께 앉아서 상황을 정리해 봤어요. 순자야, 이 문제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야. 진우가 도박 빚이 5억이나 된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진우부터 찾아야지. 그래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어. 영숙이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혼자였다면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영수가,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뭘, 우리가 뭔 사이야.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30년간 모은 돈은 이미 사라졌고 아들은 도박빚에 쫓겨 도망 다니고 있고 며느리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고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큰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진우는 여전히 제 아들이니까요. 수진이가 도박 얘기를 하고 간 지 사흘째, 저는 영숙이와 함께 더 구체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진우의 도박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얼마나 빚을 졌는지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었거든요. 순자야, 진우 통장 내역 같은 거 볼 수 있어? 어떻게? 내 명의도 아닌데. 아들이니까 과거에 보증을 선 적이나 연대보증인이 된 적이 있을 거 아냐. 영숙이 말이 맞았어요. 진우가 대학생일 때 학자금 대출 보증을 서준 적이 있었거든요. 은행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니 직원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고객님, 아드님 계좌에 문제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요? 최근 몇 개월간 입출금 내역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대출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전액이 인출되고 있어요. 통장 내역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최근 6개월 동안의 거래 내역이었는데 진우가 얼마나 많은 대출을 받았는지 한눈에 보였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큰 금액들이.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출금 내역들을 보시면 직원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모든 돈이 게임머니 충전,
온라인 결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도박이었구나. 아드님께서 도박 관련 사이트에 상당한 금액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영숙이가 제 팔을 붙잡아줬죠. 총 얼마나 되나요? 대출금만 해도 4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자를 포함하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진우가 저한테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서 모두 도박으로 날려버린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영숙이와 함께 상황을 정리해 봤어요. 순자야, 이거 생각보다 심각해. 진우가 도박을 한 게 최소 2년은 넘은 것 같아. 2년. 그럼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커진 거지. 그때 진우와 관련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1년 전쯤부터 진우가 가끔 큰 돈이 생겼다며 비싼 선물을 사다 주었던 일들,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한다며 돈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들. 그때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모두 도박으로 번 돈이었구나. 영수가, 그럼 진우가 저번에 온라인 쇼핑몰 사업 실패했다고 한 것도 당연히 거짓말이지. 도박 빚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잖아.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이 2년이나 저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다니.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혹시 진우일까 싶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진우 어머니시죠? 남자의 굵은 목소리였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누구세요? 저한테 아드님이 돈을 빌렸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죠. 사채업자였어요. 영숙이가 제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저는 진우와 상관없어요. 상관없으시다고요. 어머님이 보증을 서주신 건 없나요? 보증?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아들 일인데 모르는 척 하실 건가요? 만나서 얘기하시죠. 만날 필요 없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남자가 말했어요. 어머님, 진우 씨가 지금 많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말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거예요. 위험하다니, 무슨 소리예요? 진우 씨가 우리 돈만 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거든요. 다른 곳에서도 빌린 돈이 많아서. 제 심장이 멈췄어요. 다른 곳이요? 진우 씨가 빌린 총 금액이 7억 정도 될 겁니다. 7억? 제가 들은 5억보다도 더 많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진우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도와주실 거라고 했거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진우가 저를 보증인으로 세운 건 아닌지 아니면 제 이름으로 뭔가를 했던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내일 오후에 뵙죠. 주소 알려주세요. 만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진우 씨를 찾으시려면 저희를 만나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영숙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순자야, 절대 혼자 만나면 안 돼.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해?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자. 협박 전화라고.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진우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수진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진우 오빠 연락 왔어요. 정말? 어디 있대? 정확한 곳은 안 알려주고 어머님께 전해달라는 말이 있대요. 뭐라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어머님 돈은 꼭 갚겠다고. 그게 다야? 그리고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제대로 잠잘 곳도 없이 도망 다니고 있다니. 수진아, 네가 진우 만날 수 있어? 글쎄요. 만나달라고 해도 될까요? 그래, 꼭 만나서 집으로 데려와. 이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해.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가 어두웠어요. 어머님, 저 정말 못 견디겠어요. 매일 무서워서. 수진아,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정말 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 때문에 며느리까지 잃게 생겼어요. 다음 날 영숙이와 함께 사채업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정했죠. 약속 시간에 나타난 남자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말도 정중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무서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진우가 얼마를 빌렸나요? 저희한테는 1억 2천만 원 빌렸어요. 이자 포함해서 지금 1억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다른 곳은 얼마나 돼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총 7억 정도 될 겁니다. 남자가 서류 뭉치를 보여줬어요. 이게 진우 씨가 저희한테 쓴 차용증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상연락처에 어머님 성함이 있어요. 제가 보증인은 아니었지만 비상연락처로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진우 씨가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희만 찾는 게 아니거든요. 진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진우 씨가 자주 가는 PC방이 있어요. 밤에 거기서 자기도 해요. 남자가 주소를 써줬어요. 어머님이 직접 데리고 오시면 좋겠어요. 진우 씨도 어머님 말은 들을 테니까. 그날 밤 영숙이와 함께 그 PC방으로 갔어요. 24시간 영업하는 곳이었는데 정말 진우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더 야윈 것 같았어요. 수염도 거칠게 나 있고 옷도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있었죠. 진우야, 진우가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어떻게 여기를... 따라와. 집에 가자. 엄마, 저 지금 집에 못 가요. 왜 못 가? 도망 다니면서 이게 해결되니?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무슨 소리야.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라. 엄마한테 이런 일을 만들어서 저 정말 죄송해요. 영숙이가 진우에게 말했어요. 진우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 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알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날 밤 저희는 진우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하지만 진우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엄마, 제가 집에 있으면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올지도 몰라요. 괜찮다.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는 막막했어요. 7억이라는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진우와 마주 앉아서 모든 진실을 들었어요. 언제부터 도박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됐는지. 듣고 있으니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진우를 집으로 데려온 지 이틀째,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김진우 씨, 어머니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2명의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진우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 뒷문으로 나갈게요. 안 돼! 도망가서 뭐가 해결되니? 하지만 현관문 밖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졌어요. 어머니, 진우 씨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나와서 얘기합시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 며칠 전에 만났던 알아요. 그런데 집까지 찾아올 일인가요? 진우 씨가 약속을 어기셔서요. 어제까지 연락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진우가 제 뒤에서 나타났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시간을 더 줘요?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그 남자가 서류를 꺼내더니 진우에게 보여줬어요. 진우 씨, 이자만 해도 매일 20만 원씩 늘어나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가요? 20만 원씩 매일?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님, 진우 씨가 어머님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미 제가 가진 돈을 다 줬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시던지.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남의 빚을 위해서? 어머님, 진우 씨가 남의 빚이 아니잖아요. 저는 보증을 선 적이 없어요. 보증을 안 서셨어도 아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모른 척 하실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님 집이 꽤 괜찮네요. 이 정도면 담보로도 충분하겠고, 진우 씨가 돈을 못 갚으면 어머님이라도 책임을 져야죠. 그 순간 진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 엄마는 관계없어요. 저 혼자 해결할게요. 뭘로 해결해요? 지금까지 뭘 했는데요?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시간, 매일 이자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 남자가 진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진우 씨, 우리도 참을성의 한계가 있어요. 이번 주 안에 일부라도 갚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님, 그건 모르는 게 좋을 거예요. 협박이었어요. 명백한 협박이었죠. 나가세요. 당장 나가요. 어머님, 화내실 일이 아니에요. 진우 씨가 빌린 돈을 갚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못 갚겠다면 어쩔 건데요? 남자가 싫은 웃음을 지었어요. 진우 씨, 어머님께 잘 설명해 드리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가고 난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공기는 더욱 무거웠죠. 엄마 죄송해요. 엄마까지 이런 일에. 진우야,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야.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혹시 또 찾아올까봐, 진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했거든요. 사흘 후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이번에는 다른 업체에서 온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진우 씨 어머님이시죠? 저희는 55금융에서 나왔습니다. 또 다른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이번에는 3명이나 왔더라고요. 진우 씨가 저희한테 빌린 돈이 8천만 원인데 이자까지 해서 지금 1억 2천만 원이에요. 1억 2천만 원? 진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돈을 빌렸던 거예요. 어머님이 대신 갚아주셔야겠어요. 저는 그럴 의무가 없어요. 의무요? 어머님, 아들이 이렇게 큰 빚을 졌는데 의무가 없다고요? 그들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진우 씨가 정말 위험해질 거예요. 위험하다니, 무슨 소리예요? 진우 씨가 도망만 다녀서 저희도 참을성이 한계예요. 그때 진우가 나타났어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엄마는 관계없어요. 뭘로 해결할 건데요? 일주일째 같은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를 구해서. 일자리! 월급으로 언제 1억을 갚으려고? 그 남자가 진우를 벽에 밀어붙였어요. 야, 김진우. 우리 장난하는 사람들 아니야. 제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벌써 몇 달을 기다렸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어머님,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나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집까지 와서 협박해요?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채권 추심이에요. 그들이 가고 난 후 진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죽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멈췄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엄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저 정말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김진우, 정신 차려. 죽으면 뭐가 해결되는데? 저만 없으면 엄마는 평화로워질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네가 없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평생 너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진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영숙이가 왔어요. 제가 급하게 전화를 해서 부른 거였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상황을 설명하니 영숙이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순자야,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 협박이잖아. 그럼 진우가 더 위험해질까봐. 지금도 충분히 위험해. 그 사람들이 또 올 거야. 그날 밤 저희는 집을 비웠어요.
영숙이 집에서 하룻밤 지내기로 했거든요. 순자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모르겠어. 7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구하겠어? 집을 팔아도 부족할 텐데. 영숙이 말이 맞았어요. 제 집을 팔아도 7억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진우가 정말 위험한 상태야. 계속 죽고 싶다고 하고. 알아. 그래서 더 무서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전문가? 도박 중독 상담사 말이야. 그리고 법률 상담도 받아봐야 하고. 그때까지도 저는 이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영숙이 말을 듣고 보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내일 당장 찾아보자. 그래. 그리고 순자야, 포기하지 마. 길이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30년간 모은 돈도 날아갔고 집까지 위험해졌고 아들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이게 정말 제 인생인가? 그날 밤 영숙이 집에서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바닥까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진우는 여전히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설사 세상이 다 등을 돌린다 해도 엄마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맞서겠어.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힘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영숙이 집에서 하룻밤 지낸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우를 도박 중독 상담센터에 데려가기로 했거든요. 영숙이가 인터넷으로 찾아준 곳이었어요. 순자야, 오늘 꼭 가봐. 진우 상태가 정말 심각해. 알아. 더 늦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상담센터로 가는 길에 진우는 계속 말이 없었어요. 창밖만 바라보며 죽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죠. 진우야, 엄마가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 알지? 엄마, 저 정말 치료받고 싶지 않아요. 왜? 소용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망가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상담센터에 도착해서 전문 상담사를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인상이었어요. 어머님, 진우 씨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살 위험도 높고요. 그래도 치료할 수 있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의 지지도 필요하고요. 진우와 따로 상담하는 동안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이나 걸렸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온 진우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병이었나 봐요. 병이면 치료하면 되는 거야.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엄마한테 계속 거짓말한 게 죄책감 때문이래요. 그때 상담사가 나와서 저에게 설명해 줬어요. 어머님, 진우 씨가 도박을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어머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하네요.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요. 네. 어머님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알고 있어서 자신도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대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빨리 돈을 벌려고 도박을 시작했는데 점점 통제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우가 이런 심리로 도박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진우야, 그럼 엄마한테 진실을 말했으면 됐잖아. 엄마가 실망하실까봐, 그리고 제가 돈을 잃을 때마다 이번엔 꼭 따서 갚아드리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제야 진우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우가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이혼하겠다고 해요. 알고 있어. 막을 수 없을까요? 네가 이 상황을 만든 거잖아. 수진이를 이해해 줘야지. 엄마, 저 정말 모든 걸 잃는 건가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 계세요? 왜? 집에 또 그 사람들이 와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업체 사람들 같은데, 또 사채업자들이 왔다는 거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는 지금 못 들어가겠네. 어머님, 저 정말 무서워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까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데? 진우 오빠가 안 나타나면 저한테서라도 받아내겠다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 수진이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수진아, 지금 당장 나와!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어디로 가요? 일단 밖으로 나와! 우리가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진우에게 말했어요. 진우야, 이제 정말 끝장이야. 수진이까지 위험해졌어. 엄마 어떡하죠? 경찰서 가자! 신고해야겠어!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속 시원한 답은 못 들었어요. 사채업체라고 해도 정당한 채권 추심이면 처벌하기 어려워요. 집까지 와서 협박하는데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요. 녹음이나 동영상 같은.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숙이 집에서 수진이까지 합류해서 4명이 함께 있었어요. 모두 지쳐 보였죠. 어머님, 저 내일 친정에 내려가려고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수진이 말이 맞아. 위험한 상황이니까 피하는 게 맞지. 영숙이가 수진이 편을 들어줬어요. 그럼 이혼은? 내일 변호사 만나보고 결정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가 폭발했어요. 다들 저를 버리는 거네요. 엄마까지! 진우야, 무슨 소리야? 수진이 이혼하겠다는데 말리지도 않고 영숙이 이모는 수진이 편만 들고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7억을 다 갚으라고요? 진우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엄마는 30년 모은 돈 다 날려먹고도 진정하라고 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져버렸어요. 그래, 30년 모은 돈 날려먹었어. 그런데 그게 네 탓이 아니라 엄마 탓이야? 엄마! 너한테 실망하지 않으려고 도박했다고? 그게 변명이 되는 줄 알아? 저는 일어서서 진우에게 다가갔어요. 김진우, 엄마가 30년 동안 뭘 하며 살았는지 아니? 엄마, 저도 알아요. 몰라. 넌 아무것도 몰라. 제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가 한겨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생선가게 배달 도우미 일했던 것도 몰라. 여름에 40도 더위 속에서 전단지 돌렸던 것도 몰라. 엄마, 엄마가 평생 새 옷 한 벌 안 사 입고 외식 한 번 안 하고 친구들 모임도 안 가면서 돈 모았던 거 몰라.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돈이 뭔 줄 아니? 엄마 인생이야. 엄마가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이라고.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거야? 저는 진우 앞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어요. 엄마가 왜 그 고생을 했는 줄 아니? 너 때문이야. 네가 잘 살기를 바라서야. 엄마, 그런데 너는 그 돈으로 뭘 했니? 도박이야. 도박. 엄마 인생을 도박판에 던져버렸어. 진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30년을 어떻게 용서해? 수진이와 영숙이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로. 잘못했다는 걸 아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진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가 뭘 바라는 줄 알아? 돈이 아니야. 네가 정신 차리는 거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엄마, 도박 그만두고 치료받고 이래서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수진이한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족을 다시 만들어가는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수진아, 너도 들어라. 진우가 잘못한 건 맞지만 가족이라는 건 이런 어려울 때 함께 견디는 거야. 어머님, 하지만 엄마도 포기하고 싶었어.
이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다고. 하지만 가족이니까 끝까지 함께하는 거야. 그날 밤 저희는 모두 함께 울었어요. 30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어요. 엄마, 저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정말이야? 네, 이제 진짜 치료받고 일하고 가족 지키고 싶어요. 수진이도 말했어요. 저도 한 번만 더 믿어보겠어요. 그날 밤이 진짜 전환점이었어요. 모든 게 폭발한 후에야 진짜 마음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모든 감정이 폭발한 후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조용한 시간이 찾아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끓고 있던 주전자의 김이 모두 빠진 것 같은 고요함이었죠. 진우는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달라졌어요. 도박 중독 상담센터에 매일 나가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휴대폰을 제게 맡겼어요. 엄마, 이거 보관해 주세요. 저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우야, 정말 괜찮겠니? 네,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진우는 상담 외에도 도박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점점 적극적으로 나가더라고요. 엄마,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 네, 그리고 오랫동안 도박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보면 희망이 생겨요. 일주일 후 진우는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 저 일자리를 구하려고요. 어떤 일? 새벽 배송 일이요. 택배회사에서 새벽에 물건 배송하는 일이에요. 새벽 일이라니. 힘들겠지만 진우의 의지가 느껴졌어요. 힘들지 않겠니? 괜찮아요. 그리고 낮에는 상담받고 모임 나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진우가 일을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진우 오빠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네. 매일 저한테 안부 문자 보내고 상담받은 내용도 공유해주고. 수진이의 얼굴에 조금씩 밝은 기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평생 갚아드리겠다고 매일 말해요. 수진아,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이혼 서류는 아직 내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진우가 첫 급여를 받았어요. 300만 원이었는데 진우는 그중 200만 원을 제게 가져왔어요. 엄마, 이거 받아주세요. 진우야, 너도 생활비가 있을 텐데. 괜찮아요. 100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매달 이렇게 갖다 드릴게요. 200만 원. 7억에 비하면 세 발의 피 같은 돈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돈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계산해보니까 7억을 다 갚으려면 거의 30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갚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네, 평생에 걸쳐서라도 갚겠어요. 사채업자들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영숙이가 법률 상담을 받아보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순자야, 이자가 법정 이자율을 넘었어. 불법이야. 정말? 응. 그리고 진우가 받은 협박도 증거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대. 다행히 진우가 몇 번의 협박 전화를 녹음해둔 게 있었어요. 이걸로 고발하면 원금만 갚으면 된대. 원금만 해도 4억 정도였지만 7억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채업자들이 더 이상 협박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합의를 종용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들이라 원금만 받고 정리하고 싶어요. 결국 4억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했어요. 여전히 큰 돈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은 보였어요. 3개월이 지나자 진우의 일상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오전 10시에 집에 와서 오후에는 상담받고 모임 나가고 저녁에는 수진이와 시간을 보내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죠. 엄마, 이렇게 규칙적으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래?
네. 도박할 때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매 순간이 의미 있게 느껴져요. 가장 큰 변화는 진우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 것이었어요. 엄마, 오늘 일하다가 실수해서 팀장님한테 혼났어요. 괜찮니? 네.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내일은 더 조심할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절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사소한 실수까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6개월째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어머님, 저 아기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이니? 네. 진우 오빠랑 저 둘 다 너무 기뻐해요. 진우도 아빠가 된다는 소식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달라져야겠어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래. 이제 진짜 가장이 되는 거구나. 새로운 생명이 올 거라는 소식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진우와 함께 상담사를 만났어요. 어머님, 진우 씨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도박을 하지 않았고 모임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도박 중독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에요. 하지만 평생 관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상담사의 말을 듣고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그해 가을 손자가 태어났어요. 작고 예쁜 남자아이였는데 진우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엄마, 이 아이 이름을 세이라고 지으려고요. 세이. 네. 새로운 희망이라는 뜻으로요. 병원에서 손자를 안고 있으니 지난 2년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세이야,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 진우는 아이가 태어난 후 더욱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낮에 택배 일을 하던 것을 그만두고 정규직 일자리를 구했거든요. 엄마, 물류회사 정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축하한다. 네. 급여도 올라가고 세이 교육비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째가 될 무렵 진우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엄마, 이거 받아보세요. 적금 통장이었어요. 이게 뭐니? 세이 교육비 적금이에요. 매달 50만 원씩 넣고 있어요. 진우야, 엄마가 저를 위해 30년간 적금 넣었던 것처럼 저도 세이를 위해 적금을 시작했어요. 그 통장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우가 진짜 아버지가 되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엄마, 이것도요. 또 다른 통장을 내밀었어요. 이건 뭐니? 엄마, 노후 준비 적금이에요. 매달 30만 원씩 넣고 있어요. 진우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가 30년 동안 저를 위해 모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 모을 차례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진우가 진짜 사람이 됐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지금 세이가 새 돌을 맞았어요. 진우는 도박을 끊은 지 벌써 4년째고 사채빚도 절반 정도 갚았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아요. 상담도 꾸준히 받고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엄마, 저 정말 감사해요. 뭐가?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바보야, 엄마가 언제 널 포기했니? 사실 전 엄마가 저를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진우야,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견뎌내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30년간 모은 돈을 잃었던 건 정말 큰 상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진우가 진짜 어른이 됐고 저희 가족이 더 단단해졌어요.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가족은 잃으면 되찾기 어려워요. 다행히 저희는 서로를 놓지 않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오늘도 세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안기며 말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해요.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순간이라고.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보세요. 진짜 사랑은 완벽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거니까요. 세이가 커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할머니와 아빠가 함께 이 시간들을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그게 바로 가족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